네, 우리끼리 하는 마감 시황 본격 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 벨 라이브에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 중 5명. 10명으로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와우. 지금 채널에 라이브가 안 뜹니다. 네, 저희 지금 몇 명? 저도 여기 4명에다가 4명, PD님 3명, 작가님 2명 해서 10명. 10명. 아, 5분 더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조촐하게, 네. 아담하게. 아담하게. 저희가 혹시나 네. 어떤 문제가 생겨서 5분, 10분과 함께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합니다. 합니다. 네. 네.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죠. 시장이 무너져도 해야죠. 네. 네. 채팅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람 많이 없을 때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네, 빨리 오늘 해, 빨리 해요. 어제 네. 이제 방송이 클로징벨 끝나고 나서 유선으로 이제 저희 3프로 TV에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요? 네. 네가 앵커냐 이놈아. 네가 어떤 부분에서? 네가, 어떤 부분에서 또? 애청자이신데 네. 대통령 발표 내용에 언급하던 중에 네. 제가 이제 대통령 편이냐 김장현 아.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언급을 한 거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좀 사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중립 지키나요? 오늘은 KBS로 갑니다. 오늘 다시 KBS 들어왔습니다. KBS 9시 앵커로 갑니다. 네. 금요일날 KBS, 월요일날 풀렸다가 화요일 오늘 다시 KBS 저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일개 유튜버예요. 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네, 그래도 지금 330분, 30분 함께하고 계신데 네네네. 어쨌든 이제 불편을 드렸다면, 네. 그러니까 제 취지를 굳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밸류업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실망한 케이스,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많이 좀 손해를 본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정책이 나왔을 때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조금 반대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저 워딩 자체가 너무 깐족되는 그리고 경망스러운 경박한 유튜버에 정말 특화된 그런 언어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과가 일상이 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요. 죄송하네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예요? 네, 저희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네. 지금 살신성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 있는데 원래 되게-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되게 예의 바르고 엄청 착한데. 그쵸?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지금 코스피가 0.7% 마이너스 2662 오늘 장 중반에 오르락 내리락 하던 거를 다 토해내고 네. 지금 종가가 저가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싫은 게 이렇게 좀 줄줄 흘러내리는 맞아요. 이런 차트가 제일 싫은데 지금 2700선 전고점을 뚫나 했던 기대가 무색하게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600에서 2700 사이에 지독한 박스권 오늘도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장에 대해서 두 분의 코멘트 짧게만 들어본다면 김장현 본부장님 줄 서세요. 줄을 서세요? 어디로 줄 서요? 엔비디아한테만. 엔비디아한테만 줄을 섰어요. 그다음에 박비디아는 하나도. 어제도 그다음에 상승했죠. 저기 금리 인하, 금리나 임팩트는 없어졌어요. 임팩트가 아예 없어졌다.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다. 엔비디아 줄 서세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아파요? 네, 오늘 시장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에서의 좀 수급 이탈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장중에 빅텍이나 이런 종목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좀 찾아보니까 이제 전술을 다 복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그 북한에다가 이게 막 공영방송 같이 막 하는 거랑 네네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요즘 오물풍선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공격받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해서 이런 영향들도 아주 찔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다우의 조정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경기 둔화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를 좀 짓누른 주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이렇게 조금 기 모으다가 위로 쭉 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좋은 게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느낌이 싸한데 2,500 한 50까지 한번 갔다 올 것 같아.
갑자기요? 근데 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중이 아니, 살짝 걔네들이 늘리셨잖아요. 무너지지 않더라도 장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엔비디아한테 줄 서라 했잖아요. 네. 미국도 잘 못 갈 것 같아요. 엔비디아만 살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사실은 AMD도 컴퓨텍스 타이베이에서 많은 걸 발표했거든요. 네. 개발 계획을 완전히 싸그리 묻혔어요. 아, 묻혔어요? 네. 어. 근데 관심도 엔비디아 없어요. 그 루빈 사실은 뭐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그 루빈이라는 단어는 몰랐지. 근데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블랙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정이 앞당겨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그렇게 이렇게 이럴지 몰랐기 때문에 게임 끝난 것 같아. 애플 이번 6월 10일 날 대단한 거 이렇게 꽉 샤우팅 안 하면은 네. 또 영어 썼다 또 소리치지 않으면은 이제 시간 문제로 1등 자리가 뺏기면서 아주 이상한 시츄에이션, 아주 소수의 잘 나가는 사람만 빈익빈 부익부가 딱 되면서 그러니까 장 무너지지 않아. 걔네가 있으니까. 대부분은 못 살아. 그래요? 인컴 그로스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한번 얻어 맞고 나서나 나중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아이 내 상황에는 2,700 제가 4, 50 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수적인 게 아니라 완전 극극 보수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가 버티니까 이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버티니까 주식 시총이 크니까. 근데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무너졌다는 게 이제 뭐 200% 날아가는 게 좀 생각보다 좀 더 빠졌다가 기운은 언제 차느냐? 트럼프가 기수되고 아니면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그 파퓰레이션 그 레이트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바이든한테 표심이 간다라는 그렇게 분위기하면은 떨어질 일도 이렇게 없지 올라가서. 않나?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아주 크진 않으니까 좀 아주 좀 아슬아슬한 장흠을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지수 측면에서. 오케이, 나스닥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창원 본부장님 딱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동의하세요? 몇 퍼센트 정도 동의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퍼센트를 뭐야? 그런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어요. 왜요? 왜냐면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 마치 제가 물어봐요. 얘기하면은 평론가처럼 넌 틀렸어 약간 이런 느낌. 에이. 에이 그렇게는 안 돼요. 저희는 미국식이에요. 그냥 저의 의견의 의견만 다름을 물어주세요. 존중합니다. 맞아. 저는 나름의 못 존중.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알았어요. 이렇게 숫자 빼고 하창원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요? 2,550 한번 터치하고 올 것 같으세요? 2,550이요? 아니요 해야지 또. 아니 어차피 근데 다 얘기할 거면서. 아니 근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긴 해요. 왜냐면 어제 지수를 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금리 인하가 포커스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경기 자체가 안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를 좀 경기가 은근슬쩍 안 좋아지면 적당히 안 좋아지면 이게 이제 좀 애매하니까 금리를 낮춰볼까 이런 시나리오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다가 경기 자체가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배드로 아예 딱 그냥 찍혔어요. 원래는 배드 이제 구수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고용이 네. 막 너무 안 좋게 나왔다.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전거래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또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잘 뜯어보면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요런 일부 종목군들 빼고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의 이런 대장주들이 막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차익이 나오면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게다가 신용도 꽉꽉 차 있고 만약에 이렇게 눌리면 땡땡땡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2,550 간다고? 안 갈 간다? 수도 있대요. 갈 수도 있다? 와, 두 분 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나 보네. 간다고 안 했어요. 갈 갈 수도 수도 있다. 있다. 가기를 바라냐? 안 바라지. 어. 내 퇴직금 다 거기 들어와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국민연금 그따위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네. 국민연금 다 거기. 근데 국민연금 국내 국민연금 주식 다 말고 줄었잖아요. 개인연금도. 이거 퇴직연금. 그 국내 주식 비중 많이 줄었잖아요. 국민연금 말고. 국민연금. 국민연금 그런데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에 들어가 있거든. 내가 안 산다고 안 사지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는 5, 6, 7은 사고 떨어지면 사고
이제 90, 11에 판다예요. 그거는 아하. 바뀌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아하. 그대로다. 왜냐면은 옐런의 플랜 자체가 네. 우리가 그 한번 9월, 10월에는 한번 진짜 뭐라도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미 빅플랜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뭔가 뒤흔드는 이슈가 나오면 저도 뷰를 바꿀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안 바뀌면은 시나리오대로 우리 원래 이런 거 이렇게 조정 나올 수도 있는 거 다 감안하고 빠지면 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뭐 그렇게 했으니까 오케이. 너무 당황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아하. 자, 3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우리 뚠뚠님, 아제씨, 격고님, 그리고 장티비님, 권종기님, 탈감님, 쟈니님께서 땡땡땡 쳐 땡땡땡. 주셨습니다. 네. 자, 지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슈퍼챗 3,000원이 보내주셨고요. 강석천님께서 SM 오늘 7% 떨어지는데 사실 여부가 확인 안 됐지만 어떤 찌라시가 좀 네.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 주셨네요.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암살자님이 명주롱이가 주식을 못해서 그렇지 착하다. 반대가 좋은 것 같은데 주식을 못됐는데 주식은 잘한다. 이게 그래도 경제방송에서는 좀 칭찬 아닌가? 그래도 착하니까. 착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차은모 문장님이 지수부터 수급까지 쭉 한번 살펴주신다면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62.10포인트로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7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5.83포인트로 전거래 대비해서 0.14%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랑 바이오 쪽에 일부 이슈가 있었죠. 오늘 오전 방송에서 제가 아주 탁 하나 콱 했는데 또 했자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거래 대금이 21조.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거기에서 수급의 뒷받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 있을 때 연속적으로 수급 이탈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써야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단순히 이렇게 뿅망치 살짝 통 치는 건 줄 알았더니만 이거 알고 보니까 이제 나무방망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아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거래일에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또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28 종목 상승, 하락 종목 수 645 종목으로 투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었던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94 종목이 상승인데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000 종목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도합 합해서 1600개 이상 1700개 거의 다달한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건 뭐 한 3분의 1 빼고 다 빠졌다. 엄청나게 좀 타격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장중에 빠진 듯 했는데 1376원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중국 증시나 이런 흐름들은 크게 뭐 변화는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선물에 매도가 7,800억 나왔다라고 아하. 한다면 어제 들어온 거 다 나갔어요. 어제 들어온 선물 다 나갔고 기간은 더 많이 팔았고요. 금융투자만 한 800억 정도 덜 팔았는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 합해서 도합 5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서 선물과 또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은근슬쩍 세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이 합쳐서 1,700 종목. 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한 5,200억의 매도. 매도. 갑자기 하루 만에 장이. 이런 연속적인 매도에 대해서 저희도 뭐 매일 방송을 하면서 계속 두 분께 여쭤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엔비디아 말고는 이 세상에 살 게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추가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안 무너졌어요. 그 정도면 사실. 근데 한미반도체는 개박살 나는 거예요. 어떻게 10몇 프로 빠졌는데 오늘 이게 오른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한 축이 좀 1% 무너졌어. 올랐는데. 일단 센티멘트가. 그리고 아까 가스공사 있잖아요. 우리 또 말했지만 네, 가스공사. 그날 사야 되거나 아니면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 SK도 했는데 SK도 빠졌지. 한국가스공사는 고점 대비 거의 20% 빠졌을걸요. 네. 1점 몇 %로 끝났어요. 고점 대비 한 18% 빠졌어요. 아침에 잡은 사람 완전 통곡이 날 정도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사실은 오른 게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플레이를 오늘 장중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니까 굉장히 질적으로 이상해졌다. 근데 제가 본 거는 미국 엔비디아처럼 그것만 딱 어떻게 끈 잡고 있는 놈만 살아남고 아직 버티고 있는 거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다음 주에 이제 애플이 온 디바이스 그거 나와야 되잖아요. 네. 와우 하지 않고 그러면 진짜 다음 주 힘들다.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발생될 수 있고 그거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6월 후반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발표. 에너지스트 업그레이드가 빨리 나와야지. 그 내려오려고 그러는 건확 왔어. 아니야, 우리는 이런 파워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마.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쵸, 공개는 안 되고 그런 것 같다. 두 분께 요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화면 있으면 띄워주세요, PD님. 지금 2779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2779가 전고점이었는데 네. 여기 2773까지 갔다가 장중에 네. 맞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와 버렸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빌빌대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힘을 못 써. 맞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고 아리까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는 지금 일단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는 조금 분위기가 쎄하다 싶다면 지금이라도 도망가야지 맞는 건데 그렇게 코를 외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점에서 각자 다 들어가신 타이밍이 다르시잖아요. 만약에 윗라인에서 지수 꼭대기에서 사셨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0선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좀 뭔가 대응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각각 들어가신 그 부분에서의 손절 라인 좀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수가 상단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세게 나오면 우리가 이전에도 좀 많이 아프게 얻어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에 조정 나올 때 2675선에서 이거 뺄 때 2400대까지 뺐거든요. 한 200포인트 진짜 막 엄청 뺐어요. 그리고 요번에 뺄 때도 2779에서 2500대 봤잖아요. 2553까지. 그럼 이것도 200포인트 이상 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얘도 지금 패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100포인트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타점을 잘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 잘 하신다면은 그런 거에서의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다 팔고 도망가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시장에서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중장기 포트를 짜는 시점은 아니지만 뭐 단기적으로 스윙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할적으로 뭔가 매수해서 대응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당장 그렇게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겁먹을 것도 없고요. 수출 데이터가 뭐 꺾인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대외 변수에 따른 이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이건 뭐 경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좋지 않아진 거지. 우리나라의 상승 기조를 만들었었던 뭐 수출 데이터가 꺾였다거나 아니면 저 PBR이 완벽하게 박살이 났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오늘 외국인 수급이 2천억밖에 안 나갈 리가 없어요. 1조 이상씩 던지죠. 이 친구들 던질 때 막 1조, 2조씩 막 던지잖아요. 던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모아놓기도 했고 근데 안 던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샀잖아요. 하이닉스 외국인이 샀고 삼성은 팔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조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하루 이틀 조금 빠졌다고 해서 이게 수급이 다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내가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힘든 그 시점에서 좀 잘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그런 건 해야겠죠. 이제 요번 주에 고용 데이터들 쫙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FOMC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있어요. 그러면 딱 느낌이 이런 데이터들에 따라서 시장의 불안감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지금 대응 전략들을 짜놓는 거죠. 근데 이제 저처럼 그런 옐런의 그런 시나리오들로 인해서 한 번에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분할 매수로 보시는 게 맞고요. 난 그런 거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비중 확 줄이신 다음에 현금 갖고 편안하게 지켜보시다가 남들이 이제 곡소리 나올 때쯤 이렇게 지켜보시다 이제 좀 들어가도 되나 했을 때 그때부터 담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은 각자의 성향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더 모가치를 가져갈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전략이 확 달라지는 거지.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막 엄청 막 해가지고 우리 막 코로나 때쯤 막 엄청 급락할 때쯤 매일매일 뭐 썩기 터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판단으로는 지나가는 바람이다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맞아요. 것 같네요. 네. 답은. 김장현 본부장님요. 지금이라도 모르겠습니다. 도망치는. 제가 오늘이 24일인가? 24일? 4일이요. 그냥 4일. 잘못했어. 이게 3일은 6월 23일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일단 하나증권에서 한번 카멘트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소개를 못 시켰어요. 월요일날 했었어야 되는데 6월달하고 9월달에 변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 전략가 있는데 이 6월 3일
이번 달에 6월 10일이잖아요. 다음 네.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에는 목요일 날 새벽이 될 거예요. 그 옵션 말 그거하고 겹치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이 매우 중요한데 CPI하고 FOMC에서 금리 인하 안 하겠죠? 인상도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네. 근데 뭐가 나오냐면은 점도표가 나와요. 점도표. 그다음에 경제 전망이 나와. SP인가? 하여튼 네네. 그 저기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많이 판단할 것 같아요. 금리 액션은 없는데 실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암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 그렇죠. 뭐 이틀 전에 6월 10일 날 애플에 그 뭔가 something 그 저기 뭔가 와우하는 거 그 기대하면서 두 가지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어서 이번 주도 지금 잘 가고 있지 않은데 내일 모레 쉬잖아요. 이번 주가 그냥 요 정도 마무리 되더라도 다음 주를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 와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아주 키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만족시킬 수도 있고 좋게 둘 다 쏘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는 조금 다른데 외국인이 덜 팔았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다 팔았을 때 벌써 게임 끝났어. 네, 근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나가는 건 당연한데 걔네들도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네. 요거 안 가면 저거로 사가지고 붙들고 그럼 하이닉스가 미국의 엔비디아처럼 좋으니까 하이닉스 바지 끄당이 자꾸 버티겠지 외국인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음 주에 거의 결판 나지 않을까. 12일 정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2분기 실적 모드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은 제가 뭐 설레발처럼 2,560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있을 때 싸하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장은 굉장히 스트러글링한 거야. 스트러글링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가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어쨌든. 생각보다 스트러글링 많이 할 것 같아. 하인 씨도 뷰 있어요? 저 뷰 있어요. 뭐야? 저는 애플에 거는 기대감이 일단 크고요. 오 예. 가자. 그리고 차트로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는 애플에게 실망한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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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가 있어. 엔비디아 갖고 있으니까 실망할 아니요, 필요가 그것 없어.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트를 좋아하잖아요. 차트 좋아하죠. 차트 한번 다시 볼까요? 코스피 차트 들어갑니다. 일단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파란 선을 깨기가 네. 그렇게 쉬울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란 선 한 번은 121선. 네, 121선 저거 한번 떨어졌다가 윗골이 쭉 말면서 그날부터 올라가요. 아, 오케이. 가짜 하락, 가짜 공포다. 가짜 공포다. 가짜 공포다. 지금 페이크. 심리를 조장하고 있어요. 잘했어. 전 진심입니다. 하인 씨 의견에 200% 공감합니다. 가짜 공포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한 80%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쉽지 않다. 반반이야. 이야. 지금 아무튼. 왜냐면은 네네. 사실은 돈 풀기 이제 시작됐고 경기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옐런하고 바이든하고 미친 듯이 역대급으로 돈 풀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5월부터 풀었죠. 이거 이제부터 슬슬 또 나타나기 맞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좋은 지표들도 몇 개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 번. 근데 무엇이 이거를 끌고 올라가 주느냐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좀 고민이긴 근데 한데. 경기 침체보다 어차피 결국 인하에 더 환호하지 않을까요? 언제 이제 곧 타니까. 어쨌든 애플이 한 건 해줘야 되죠, 그렇죠? 네. 애플이 WWDC에서 시리가 진짜 사람 같은 시리야 이러는. 나 불렀어? 여보세요. 잠깐 졸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시리가 그런 사람 같은 모습의 개인 비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웃긴 게 오픈AI가 저번에 했을 때 오픈AI가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는 와우 했거든. 네. 오픈AI가 나왔을 때 구글 하루 전날 기억나시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PC 할 때도 어느 정도는 했잖아요. 근데 애플의 팀콕 이런 거기 연사들 그 사람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확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요. 나도 기대하고 싶으니까 이게 반반이야. 반반 치킨. 반반 치킨. 잘했으면 좋겠어. 소마큐브님께서 항상 네. 민트윤이 옳았다라고 하니까 한번 좀 옳길 바랍니다. 네, 한번 네.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런 희망과 기대감 없으면 국장에서 맞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기대감을 가지고 네.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창호 본부장님 섹터로 넘어갈까요? 네, 오늘 섹터가 막판에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죠. 일단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근데 이제 또 굉장히 강한 산업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목은 상한가가 전혀 풀리지 않았는데 한국석유랑 이제 밸브 쪽,
뭐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이제 다음날 급등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눌린 종목군들이 아마 내일 정도 또 탈출 기회를 마지막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대응을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쪽 산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에 7광고부터 시작해서 물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기간이 좀 길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라도 12월에 이제 막 파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외국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영국도 10년 15년 걸린대. 영국도. 그러니까. 영국도. 아이 오늘 KBS 아닙니까? 이거 팩트를 난 전달하는 건데 얘기한 제가 건데. 톤이 뭐가 지금 좀 서운했습니까? 살짝 내리세요. 아니 팩트를 얘기하는 팩트 건데요. 살짝 내리세요. 네, 영국도 네, 영국도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배달의 빠름의 민족. 민족. 빠름의 민족. 지금 나 죽이려고. 아, 네네. 빠름의 민족 아닙니까? 네, 그렇죠. 빠름과 효율성에 저는 한강의 기적 믿습니다. 동해의 기적 전 또 믿어요. 오. 네, 그래서 동해 기죠. 좋은 말이네. 동해의 기적. 맞아. 우리나라가 산유국 딱 되면은 한강 동해의 기적 했기 기적. 때문에 이제 쓸모없고 네. 삼면이 바다인데. 당연히 받아줘. 우리나라 사실상 섬나라인데 그 석유라도 있어야죠. 근데 어쨌든 기간은 오래 남았다. 내년 상반기에 이제 땅 파고 지질 검사하니까 그렇죠. 20% 확률 산업부를 믿어보자. 뭐 산업부를 믿어. 그냥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신한테 매달려. 신한테. 그 있는 점은 알 수 있어요? 걔는 몰라. 확률적으로 그런 거지. 가만히지 않아. 근데 진짜 만약에 대통령이 브리핑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대통령이 무게감이 그나마 있으니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 더 집중이 돼서 이 정도로 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이 이슈는 너무 길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 상한가가 연달아 나온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뭐 그게 답이긴 해요. 답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대응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이슈가 변수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슈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언제든지 계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팩트 체크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오늘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 석유 관련주 네. 또 관련해서 뭐 조선이나 피팅이나 강관이나 뭐 엄청 막 이런 것들이 움직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쵸, 다 움직였죠. 예.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을 꼬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 정도의 거래량과 무언가가 터졌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왜냐하면 그 전거래일에도 이제 제가 전거래 마감 시장할 때 이쪽으로 산업이 가면서 가야 되는 대형주들이 조금 더 못 못 가게 갔다. 됐다라는 부분에 좀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게 수급이 안 뺏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정도로 날뛸 수 있는 거는 대형주가 굉장히 강한 이슈가 있고 대형주 쪽으로 매력적인 상황에서는 개별주가 그렇게 못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개별주들이 뛰어다닐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크로적으로 크게 좋지 않다라는 거고 대형주에 대한 매력도 대형주의 매력도는 큰 금액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메리트잖아요. 당연히 퍼센테이지로 치면 소형주가 낫죠. 근데 한국 석유에 뭐 1억 10억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삼성전자는 사람이 태울 있습니까?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돈이 그럼요, 있으신 분은 그럼요.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퍼센테이지가 낮아도 굉장히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하는 건데 그쪽이 아니라 소형주 쪽이 선택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증시의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 자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물이 1조 이상 들어왔었던 그런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이 1조 이상 들어왔었던 그런 시장에서도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수급을 다 뺏어갈 정도의 뭔가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일도 비슷하죠. 금일도 장 초반부터 요쪽이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가게 되면 다른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에서 매수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매수벽이 얇아지게 되고 소량의 물량에서도 차트가 무너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은 무너지면 땡큐죠.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지 뭐 어차피 떨어지면은 더 사면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형주들의 차트 흐름들도 좀 부정적으로 만들 거고 그럼 대형주가 안 좋구나라는 임팩트가 강해지면서 투자 심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는 종목 수급 쏠리는 거 명확하게 이슈 있는 쪽 이런 쪽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니까 그런 거는 증시에는 사실 건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증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게 저는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치나 정책 저는 그거 왜 거기 찍어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이 발표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 있었겠죠. 주식시장의 관점으로 보면 2차 전지 막 갈 때도 공매도 금지 가지고 굉장히 러프하게 그렇죠. 그런 정책을 내린 것들 플러스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네. 사실은 어제 발표도 내용이나 이런 걸로 치면 코스닥에 완전 그냥 잡주에 IR 부장이 나와가지고 아 우리 저쪽에서 이제 유정캡니다 뭐 이런 얘기의 내용의 재료예요 주식 참여자 입장으로선. 그렇죠. 근데 이제 대국민 그런 게 나오니까 재료가 엄청 크고 시장이 그렇게 확 한국 그 가스공사가 거래대금이 1조 막 나오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주식 참여자 입장에서 아 이렇게 꼬이면은 조금 서운한데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깔끔했지? 깔끔했어요. 요거 사과해? 약간 선을 넘을랑 말랑 했는데 괜찮아? 네. 주식 주식 참여자 참여자 입장 네, 말고 앵커로서 다시 할까요? 앵커로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왔고 해낼 겁니다. 네. 네 오케이 끝.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 저기 섹터 네. 갈게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에서 조금 약진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오프닝 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바이오 쪽에서 만약에 본다면 알테오젠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도 뭐 이슈 부각된 쪽이 많이 가긴 했는데 확실히 알테오젠 쪽으로 수급이 쏠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요 종목의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좋은 멘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수급이 강하게 쏠렸고 또 반대로 보면 제가 요건 놓쳤었던 부분인데 국채 금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주 쪽에서 붐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 저도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좀 명확하게 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올라갔었던 부분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넣어놓긴 했는데 화장품도 극과 극이어서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일부 종목은 올라가긴 했지만 차익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눌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딱 가보면은 화장품 쪽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강하게 갔었던 종목군들이 대거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H&B라든지 이런 이제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닌데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이격이 벌어진 거에서 사실 언제든지 차익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전반적으로 좀 오늘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재생에너지랑 원전도 좀 비슷합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오늘 미국장에서 급락이 나오긴 했어요. 12% 급락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 전산오류로 마이너스 98%가 딱 찍혀 있었거든요. 거래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타격들이 오늘 원전 쪽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석유라든지 가스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반대로 보면 이게 석유화학 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니까 반대 이면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쪽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재생에너지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재생에너지 이런 거 좀 약해지면 요즘에 공통분모로 변압기가 좀 영향을 줬었던 상황인데 변압기는 좋은 얘기가 있긴 했어요. 그리드에 대한 수요 뭐 유지될 거고 미국 쪽에서 뭐 공급 계속 부족하고 가격 계속 올라갈 거고 앞으로 뭐 10년도 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압기 쪽이 빠졌다라는 거는 공통분모로서의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과 기술적으로 이제 월봉상 보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격이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격 조정들이 나오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섹터들을 보니까 더 가짜락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가던 거 뭐였습니까? 수출 데이터 좋았던 거. 그렇죠. 자동차, 화장품, 반도체. 반도체. 이거밖에 안 갔어요. 원래 가. 반도체 그게 다였어요. 거기다가 하락하는 거는 원전 그 AI 묶어서 전력 설비, 변압기. 변압기. 뭐 요런 거 어차피 가던 애들이 가던 건데 그것도 지금 떨어지면서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본질이 변했을까? 너무 비쌌나? 그런 것도 다 계산하고 우리가 다 이야기 나눴잖아요. 근데 본질이 변한 건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떨어져서 스트레스는 받지만 네. 그쵸. 그 안에서 잘 그래도 무언가 대응해야죠. 본질이 변했나? 이런 거는 딱히 뭐 그런 것도 없는 거 같고. 그냥 밸류가 안 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밸류가 안 싸다. 우리가 살 때는 안 싸지, 아니 싸지, 뭐 이러면 샀지만은
시간이 바뀌면 땡기고 보면 또 어느 순간 그렇게 보면은 뭐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한참 달릴 때 나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 검진하니까 여기도 아프네 그러면 그런가?라고 돌이켜보고 플라시보로 그런 것이 여러분도 어저께랑 오늘 아침 사이에 여러분 체력이 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잖아요. 네. 근데 상황이 바뀌면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집단적으로 옆에 생각하면 안 그런 사람 생각하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줏대를 잡아야 되는데 또 그럴 수 줏대라는 있겠네.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줏대라는 것도 자기가 어디서 만든 줏대는 아니고 다 들은 잣대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비중을 얼마큼 싣고 언제 플렉시블하게 빠지고 들어오느냐 이거에 대한 자기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하는 뿐이고요. 아까도 얘기한 2,560 갔다 칩시다. 네. 갔다 해가지고 아까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 가기 전에 사람들이 저가 매수할 사람 생길 거라고 진짜 그쵸. 싸다고 느끼는 그쵸, 그쵸. 그쵸. 진짜 무슨 코로나처럼 무슨 붕괴돼서 2,300, 400으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3,000을 넘어야 되는 엄청난 기운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 억눌려서 못 가게 만들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올라가고 싶은 상대평가. 사람은 다 많지. 다 올라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글로벌 피어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 자동차, 뭐 변압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글로벌 피어 기준으로도 난 싸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는 너무 싸요. 싸죠. 네, 자동차는 지금 룸 엄청 근데 싼 이유가 또 있긴 하죠. 찾으려면. 아, 그건 또 그렇죠. 우리 증시에 모르겠다. 여러분 소주나 한잔 하자고요. 여러분 뭐 이거 뭐 합니까?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잠깐 봐. 그거 보고 먹어요 소주? 아니 소주 알았어요. 소주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데요? 아니 아까 그 증권사에서 한 건데 네. 미국 S&P가 이렇게 잘 보이나? 여기 위에 보여요. 선 있잖아요. 조금 네. 주민 해주실 네, 거예요. 여기 어차피. 보면. 네. 그레이 색깔. 그레이 색. 아니. 오케이. 두시면은. 이게 네. 올해 1월부터인데 S&P 500이 한번 조정이 있었지만은 4월달에 전체적으로 아직은 상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리에 대한 기대치는요. 사실은 엄청 높았어요. 연초 시작할 때. 네. 근데 계속 금리 인하가 이제 한 번, 두 번씩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기대치가 낮아졌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울퉁불퉁했지만 주가도 울퉁불퉁했지만 주식은 아까 엔비디아 포함해서 탄탄한 놈 중심으로 네. 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갔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돌이켜봐. 금리 인하가 핵심이 아니야. 뭔지 아시겠어요? 실적이 나오는 주식만 가는 거야. 실적이 나오는 주식. 어제 델 같은 경우 이익이 안 남는다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24% 오른 거를 이틀 동안 다 빼고 오늘 또 5% 빠졌거든. 맞아요. 오늘도 5.7%인가 빠졌어요. 네. 텔이 S&P 우리 서버하고 AI 서버랑 같은 거라 해서 올라간 건데 AI 좋아. 그런데 돈 못 벌면 너 필요 없어. 이게 안 나오면은 여기 동참 못 하는 거라고. 이거 물론 금리 인하가 진짜 만약 요 사시 한 배가 아니고 2배, 3배로 올라가면은 2회, 3회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많은 섹터에 여유가 가겠지. 그렇죠? 금리 인하를 네네. 하면은 근데 요 기대치가 갑자기 올라오지 않으면은 요 정도에서 낮아진 상태라면 결국은 이익에 대한 거고 이익에 민감하고 그럼 이익에 민감하다는 뭐죠? 밸류에이션에 민감한 거예요. 아까 델 있잖아요. 뭐 저기 세일스포스 이런 거 네네네. 갔다가 내려갔거든요. 오늘 네. 3일사에 20% 빠지고 해요. 근데 내려갔을 때 딱 건드린 게 언제지 아세요? PER 20배에서 다 건져. 그러니까 걔네들도 20배 넘어가고 30배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안 그러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변압기 아니면 뭐 화장품들도 사실은 피어 그룹에 대비하면 싸죠. 싸. 네네. 싸잖아. 네. 근데 많이 올랐다며요. 우리나라 절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실적 나올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말한 것처럼 실적이 다시 한번 야, 그래도 우리가 이 파워가 뭔데 우리를 개무시해? 말도 안 돼. 2,600? 야, 씨. 2,800 뭐라 돼. 이렇게 하면서 네. 가면은 네. 그러면은 좋은 거고. 한 2,700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 아니면 넘어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될거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내려가면서 네. 주식은 계속 올랐으니까 저것도 미국 기준이지만 올랐으니까 오른 게 지수는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특정 종목에 쏠림해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오른 거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 얘네들만 올랐네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수요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요 방송을 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네. 사실은 요즘에 제가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왜요? 왜냐면 딱 우리가 방송 보고 요 방송 보고 전략적으로 이런 걸 느꼈다. 내가 결정하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애매한 거야. 애매모. 결론에 근데 그것도 있어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쉽게 현실이다. 판단하면은 틀리고 틀리면은 또 다시 가서 수정하고. 그게 또 뭐 내가 맞다고 해서 맞지도 않고 틀리다고 해서 틀리지도 않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어서 좀 죄송하지만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근데 거죠. 결론을 내려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냥 공유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지났다. 하장훈 부장님 우리 특징주 가보죠. 네, 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거 일단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특징주에는 이 가스관 관련된 종목군들이 쫙 있었는데 네. 그거 빼고 조금 봤을 때 롯데 웰푸드가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장중에 좀 찍었었고요. 그다음에 숲 예전에 아프리카 TV죠. 해외 스트리밍 베타 버전 출시가 또 나온다라는 소식에 또 일부 강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LT 에너지 오늘 20% 이상 올랐었는데 AI 확대에 따른 열 교환기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각각의 이슈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증설 자금 이거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고요. 말티오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RS 오토메이션 같은 뭐 이런 근데 보시면 AI 파트너십 뭐 AMD ADM으로 좋은 AMD 이제 CEO 방문 추진 이런 것도 다 반도체잖아요. 은근슬쩍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나머지는 뭐 개별주적인 움직임이니까 이제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이제 요거는 어제 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또 가서 뭐 따로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바이오 오늘 아스코 아스코 관련. 중간 발표가 있는 산업군들이 강한 흐름이었는데 뭐 이제 알테오즈는 뭐 아침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이 있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에서 일상 중간 데이터를 포스터로 발표를 하는데 요 ABL 바이오도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비소세포암 관련돼서 이제 오스코텍이랑 함께 좀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치가 있는 쪽에서 뭔가 좀 기대가 되고 시장이 큰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결과가 나온 쪽은 이렇게 주가가 슝슝 올라가니까 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 근데 아스코 오늘까지였잖아요. 그쵸. 4일까지. 그러면 이 모멘텀도 이제 좀 끝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프라인 6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각각의 것들, 그다음 셀트리온도 그렇고 유한양도 그렇고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급이 움직일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그렇게까지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슈가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지금 기존의 주조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수급 이동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에서 일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는 끝났나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요거는 그냥 타이틀만 보시면 되는데 네. 석유가스에 반색을 해서 탄소 중립 약속은 하고 물음표가 나와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그러니까 무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석유와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를 하니까 탄소 중립과 연관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원전,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다 좀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나라가 너무 조그매. 그거 어제 그게 나오니까 다른 쪽은 이제 또 개박살 내는 거야. 그렇죠. 슬프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기사 나오고 있는데. 기사 나온 거. 네. 이따가? 아니 뭐 편할 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M 얘기 안 했네. 지금 8% 넘게 뭔 일 있어요? 8.2%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 네. 또 하나의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 모른다는 거 깔고 지금 종토방이나 혹은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또 아티스트의 그런 휴먼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휴먼 리스크. 부각이 돼서 그런 소문으로 좀 빠진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은 빼봐야 돼. 나중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의 한마디 하창원 본부장님 가볼까요? 네, 저는 뭐 이
사진 보시면은 아 근데 이거 저작권 안 걸리겠죠. AI가 그린 거니까. 이건 100% 걸릴 것 같은데. 왜요? 이거 AI가 그려줬는데? 어이, 그럼 이거 가려요. 100% 걸리지. AI 그린 사람이 소위 가려요. 가리면 가려요. 뭐 나온 게 뭐. 그냥 하죠. 일단 걸리면 뭐. 아이씨, 저작권 걸리면 저 이제 못 제가 나오는 또 사과하죠. 뭐. 걸리면 저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아. 이거 AI가 그린 거예요. AI가 저작권은 그거를 남한테 배포할 때 이슈가 되는 거야. 아. 그 소스를 안 밝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는 상관없어. 볼게요 한번. 자. 저 근데 저게 왜 나왔을까? 저 천하제일 천하제일 단타 단타 대회. 대회. 단타 대회잖아. 게임하듯이.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서 그 땡땡땡 애니메이션. 네. 요거는 이제 그 사람 같은.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는 거 하는데 열심히. 띄어쓰기 좀 합시다. 음. 네? 취지에 상관없어. 와, 정말 진짜. 꼰대 부장님의 지금 톤에 제가 말할까 말까는데. 정석이었습니다. 몰라면 김다. 띄워주기로 합시다. 아니 제가 스트레스 제대로 좀 일 좀 합시다. 스트레스 못 하시잖아요. 저게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기도 하는데 네. 천하제일 무술 대회 이게 그쵸. 저 있어. 애니메이션에 아, 있어요? 저게 가장 메인인 또 이벤트예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 역시. 아 만화는 진짜 이거는 다들 프로다. 아실 거예요. 그래요? 모르는 사람도 몰랐어. 많을 거예요. 드래곤 땡에서 네. 천하제일 무술 대회라는 맞아요. 것이 오. 있는데 그 이벤트가 굉장히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로 중요한 이벤트로 등장을 합니다. 아, 오늘이었네요, 그러면. 그쵸. 우리 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쳤더니만 저런 거를 보여준 거죠. 네. 똑똑하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영현 본부장님 오늘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혹은 긍정적인 웃을 수 있는 이런 게 오늘의 있다면 한마디는 맨 마지막에 하고 네. 두 개만 보여드리고 합시다. 네. 이거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그래도 반도체가 대형주 중심으로 버티는 건 어땠지? 이거 어떤 걸까요? 삼성전자 시안이 중국입니다. 시안. 중국 네, 시안.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오늘 한마디 안 하는 거죠. 오늘의 한마디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순서를 이거 좋은 거 옮겼습니다. 맞죠? 인사이트부터 들어볼게요. 인사이트부터. 서쪽 시안에 있는 그 낸드 공장이 있거든요. 네. 삼성은 디램 낸드 둘 다 1등이에요. 낸드가 원래 가동률이 엄청 낮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한때 30%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가동률 회복돼서 확 올라갔고 지금 4월, 5월, 6월 이 2분기 끝이잖아요. 거의 풀 가동이다. 수요가 좋대요.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SSD 수요로 해서 그래서 낸드 가격에 대한 그 2분기의 전망이 올라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거 실적을 뒷받쳐주는 넘버로 보여주면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질 수는 그냥 무작정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 분위기 때문에 이게 지켜 올라가지 못해서 좀 그렇지. 네. 실적은 괜찮다. 또 하나 이게 이렇게 풀 가동 되면은 아마 됐다 하면은 거의 4월, 5월, 6월 아직 2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죠? 7월 달이나 이럴 때 나오잖아요. 네. 소재주 괜찮죠. 삼성전자 낸드 관련되는 소재주. 어떤 건지 아실 건데 하여튼 그런 종목은 괜찮다. 숨어 있다. 그런 걸 롱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롱통으로 차근차근 알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장이 불안한 건 아니고 장이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어느 한 종목을 30% 제발 그렇게 사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2%, 2%,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야금야금 해서 2%님 저기 밖에서 오실 것 같은데. 아, 그래? 2%. 2%님 지나가시다. 아니 2.5%씩 네네. 한 5번. 아. 진짜 컨피던스가 있으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그 종목을 나눠서 사세요. 실적 괜찮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뭐 이렇게 잘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 것은 소재주하고 그다음에 계측 장비. 계측 장비? 네. 장비는 HBM이 됐던 HBM3가 됐던 4가 됐던 뭐 루빈이 됐던 이렇게 계속 갈수록 말이죠. 측정하는 게 어려워요. 측정. 이게 정밀하게 잘 됐는지 그 상태를 측정하는 그 장비가 쉽지가 않거든. 네.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장비로 하면은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괜찮을 겁니다. 폭발적이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됐으니까 이제 오늘의 한마디. 오늘 한마디 벌써 넘어가요? 뭐 또 할 거 있나? 이거 반도체가 할 게 있었는데 뭐 이거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어제 해주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네, 증권사 TP 활용 TP,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자, 네. 잠깐만. 정리 한번.
이 증권사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를 그냥 단순히 딱 보고 아 얘네가 요거 불렀으니까 요 정도 가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안 돌아간다는 거를 요 목표 주가 보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노하우를 노하우를 갖고 하면은 그 나도 아는데 이럴 거야. 마치 그 뭐지 그 저기 그 콜럼버스의 뭐지 대발견 달걀 예. 어떻게 세웠죠? 깨고 세워. 그렇죠. 너 깨지 말라고 안 했잖아. 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에? 다 아는 건데 같이 합시다. 이건 모를 수가 없어. 그래도 알려주세요. 확실히 그럽시다. 오케이. 네. 증권사 TP 활용 TP 네. 곱하기 저는 무조건 0.9를 합니다. 0.9. 그러니까 업황이 상승이거나 그 종목이 워낙 유니크해. 어떤 게 있을까? 엔비디아. 아규 안 하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처음에 실적 발표되고 1350에서 1500 몇십 부까지는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나오죠. 네네. 어차피 1500불 목표 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쵸? 그렇게 상승하는 업종들 그렇죠. 중심에 있는 대부분 종목들. 동의하고 우리 같은 뭐가 있을까? 변압기. 번호가 음. 스쳤던 거. 그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엔비디아하고 변압기가 더 상승 각도가 세다고 다 인정하잖아요. 나중에 꼬꾸라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0.9에 따라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추세와 스토리가 좋은 종목들. 이게 상향 추세지. 어느 누구도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게 아니야. 하이닉스도 계속 목표 주가 올리지 내릴 사항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제는 상향기라 보고 0.9까지 가는 거야. 0.9 정도. 그러면 엔비디아 곱하면 1,350불 나오잖아요. 1,500불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쵸. 지금 1,100불은 우리 여기는 안 파는 거지. 질문, 팔면 바보 되는 거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 중에서 TP가 증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적게 부른 데랑 제일 높게 부른 데랑 중간을 해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의 TP를 따요? 그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제가 반도체나 이런 쪽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투자한다면 어느 누가 제대로 했는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안 빠지죠. 글을 읽어보고. 예,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잖아 보통 사람들. 네. 그러니까 평균을 하고 추세가 올라가면은 맨 꼭대기 있는 사람과 한번 해봐. 근데 그 맨 꼭대기 쫓아갈 때는 자기 비중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중립이다. 악유가 있어. 응?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이 추세가 지금 막 올라가진 않아. TP도 올라가다가 대충 평균이다 비슷하게 모아가. 내려가면 절대 안 돼. 실험하는 구간에서.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80%만 잡아요. 그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가 있어요? 뒤에 설명합니다. 위에는 다 이해했으니까 뒤에는 나중에 볼게요. 네. TP가 70% 70% 하락 추세야. 하락 추세. 하락 추세.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깨지면은 손절. 지지돼. 저기를 지지하고 손절. 네, 이렇게 크게 심플하게 사실 더 들어가려면 개별적으로 다르고 반도체 섹터냐 IT 섹터냐 제약 섹터냐 아니면 뭐지 목표 주가를 엄청 애널리스트 엄청 높이는 스몰 캡 섹터냐 다르잖아요. 다 목표 다르죠. 주가 원래 낮게 잡힌 섹터마다 다르거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고 그 특성은 이제 자기가 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죠. 이 법칙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팁인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평균적으로 10만 원이에요. 0.9 하면 9만 원이죠. 0.8 하면 8만 원. 어때요? 지금이 상승이에요, 하락기예요? 하락기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이 무기수 좋다며. HBM 못 들어갔을 뿐이지. 아니, 그랬지. 우리가 언제 망했어? 실적 좋은데. 그럼 0.8 하면은 80% 8만 원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HBM만 해결되면 요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네. 근데 만약에 매크로가 꼭 금리나 안 하고 금리 인상한다든지 갑자기 무슨 전쟁 나고 그러면 이거 순간적으로 7만 원 갈 수 있죠.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하이닉스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이닉스는 근데 좀 더 좋지. 왜냐면은 이 최고가였잖아요. 하이닉스는 추세가 확실히 높아졌거든. 최저가 2만 원이고 최근이 제일 높은 가격이야. 29,000원. 29만 원. 29만 원. 6만 원이네. 그럼 평균 23만 원은 23만 원 하면은 목표 주가 다 왔어. 23만 평균 주가로 하면은 0.9에 봤다 20만 원이야. 다 왔잖아요. 맞네. 그럼 사야 돼, 팔아야 돼. 팔 수도 있지. 근데 이게 평균이냐 삼성보다 높으냐 이거지. 추세가, 각도가. 높아요. 높죠? 그러면 최고가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려면 최고가는 이 친구의 리포트를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 믿음 하든지. 그렇죠. 저는 다 읽어봤죠. 한번 해봤어. 하니까 26만 원, 23만 원, 20만 원 나왔어요. 만약 이걸 믿는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20만 원 샀으면은 20만 원 샀으면 20만 원 깨지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 어제 말씀 29만 원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올해 어닝이 20조인데 내년 어닝이 43조로 기준했어. 43조가 맞으면 29만 원 30만 원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어닝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내년 어닝이. 그래서 요거를 고지고대는 안 믿는다. 썸웨어 비트윈 여기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네. 끝나셨나요? 한반도체도 있죠.
한미반도체. 네, 그거까지만. 한반도체. 해주세요. 네. 한반도체는 최근이 목표 주가 올라갔어요. 네. 26만 원. 최저가 16만 원, 평균 20만 원. 평균에 만약에 90%라면 18만 원, 80%는 16만 원.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 전에 16만 원 갔다가 밀려났죠. 지금 14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잖아요. 돌발 사태로 경쟁사. 이거는 아까 추세는 맞는데 산업이 경쟁사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기스가 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네. 14만 원 깨졌잖아요. 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었거든 이걸 지난주에. 여기서 버리면 안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아까 손절 라인 네. 지지선 나왔잖아요. 네. 버텼다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다. 질문 좀 까먹을 뻔했는데 만약에 네. 저 지금 기준선을 TP,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 말고 내가 내 감이 왔을 때 지금 TP 90% 채웠어. 이미 벌써 넘어갔어. 오늘 상한가 가지고 쫙 갔어. 근데 지금 내 감을 보니까 내가 주식 좀 했잖아. 그래 나 감 살아 있잖아. 살아 있으니까. 스토리텔링 언론에 뉴스 나오잖아. 아, 그러면 좀 더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기계적으로 저 TP를 지키는 게 맞나요? 아니면 본인을 믿으면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왜 봐? 아. 이건 내가 내 저기 그 경험치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목표를 할 때 자기가 100을 불렀을 때 100까지 간다고 마음속에 자신 있게 해서 애널리스트 부르는 사람 많지 않아. 그래서 룸을 두기 때문에 10% 내친 거거든요. 다 합시다. 현대일렉트릭, H 있는 현대일렉트릭. 네네. 지금 현재 30만 원 대체 비슷하죠. 목표 주가 36만 원도 있어요. 네네. 최근에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추세가 더 강한 거 맞아. 네. 평균을 따지면 31만 원이거든요. 네. 31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목표 주가 0.9, 27만 원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최근에 36만 5천까지 왔으니 이거 해봅시다. 0.9 하면 33만 원, 0.8 하면 29만 원, 0.7 하면 25만 원. 뭔 얘기죠? 25만 원 깨지기 전이면 장기 추세 믿으면 그냥 버티는 거야. 근데 단기적으로는 빨리 이거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많이 네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하시라는 얘기십니다. 복잡합니다. 에코프로도 있어요. 이거 어떡하냐? 에코프로 아무도 목표 주가 없어. 현재 주가는 오늘 올라서 94,000원이야. 주가는 84,000원이야. 이런 거는 판단의 근거가 정성적이어서밖에 못하지. 이런 거 없지. 아무도 커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할 수 이제 커버를 안 없는 해. 종목과 네. 섹터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는 이런 걸로 하면 그러니까 IT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물론 이것도 정답이 아니지만 하나의 네. 기준을 세운다는 그래. 거는 투자에 있어서 매우 네, 중요한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막 감 살아있다고 막 네, 얘기하니까 사키가. 커피 한 잔 형님이 네. 감 있어서 감카오 감이버 이러는데 카카오랑 네이버 네가 감 있어서 아 진짜 다 잘하는데 주식만 그죠? 우리 명예가.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저거 진짜 이렇게 놀리면 아 저 약간 발끈하는 게 있어서 내가 100만 원으로 내 유튜브에서 그냥 내가 투자해서 증명한다. 안 볼게요. 하세요. 나 이렇게 놀리면 발끈해요. 아니면 이렇게 나 하면 돼요. 잘해. 나 저 아니야. 지금 알려주신 저 팁으로 해보는 거예요. 아 요걸로 네. 한번 해봐요. 안 되면 AS나 혹은 컴플레인 가능한가요? 컴플레인 하시죠. 저도 이제 본부장님 회사의 유선으로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사과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한마디. 오늘 한마디 오늘 가죠. 한마디. 네. 아우 시간 딱 맞네 오늘. 네. 오늘 한마디인데 이게 좀 길어요. 아까 어떻게 웹툰 모양이잖아요. 웹툰. 이렇게 웹툰 소스인데 일단 되네. 깁니다. 이거 아니고 읽어보세요. 오늘의 그래도 미- 평소보다 안 저 긴데? 훨씬 짧은데. 아니, 아, 근데 뒤에 설명이 뒤에 길 거야. 아하. 읽어보세요. 민트가 읽어줘요. 나는 네. 돌덩이 뜨겁게 지져봐라. 나는 뜨겁지 않은 돌덩이. 천천히 해요.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지져라 뜨겁게 때려라 단단한 돌덩이.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깊은 어둠에 이렇게 가둬봐라. 10페이지 있는 건데.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어둠에 가더라고. 근데 네. 나는 홀로 빛난대. 억압을 주고 뭐 겨자하더라도. 뭘까? 읽으실래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섭리마저 거부하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뜨겁게 지지고 때리고 어둠에 갇히고 막 이렇게 하고 재를 만들고 썩어버려도 그런 것도 나는 안 돼. 썩지도 않고 재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 답은 이겁니다. 살아남은 나는 다이아. 다이아. 이게 다이아몬드? 웹툰 드라마 그 이태원 클라스 아세요? 오. 그거 그 작가인가 그 사람이 광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시입니다. 와 좋다.
어거지했어. 이게 이제 깊은 뜻을 모르겠어요. 사과. 이 어려운 장. 아이, 진짜. 어려운 장. 어려운 장. 뜨겁고 지지고 거세게 맞고, 그다음에 갇히고. 그 안에서 박스에 갇히고 말이야. 네. 그런 타지 말고 버티라 이거야. 버텨야 돼요. 버티면 그대여, 살아남은 그대는 다이아처럼 단단하다. 와. 그런 얘기입니다. 라고 제가 갖다 붙였습니다. 오. 이 사람 몰라. 나는 다이아라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 나는 살아남은 너, 나는 다이아. 이건 줄 알았어. 그냥 돌이 아니고 버티자. 나는 단단한 다이아. 그런 거 아까 뭐 지져도 끝도 없잖아.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된다 이거지. 좋아요, 좋아요. 그 자체로 빛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네. 뭐 이런 장에서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인 게 결국 배우고 경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주식을 뭐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겠죠. 노하우가. 그렇죠. 그러면 언제나 또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날이 올 거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 날이 올 거니까 잘 같이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콸콸콸로 가볼까요? 가야겠죠. 가죠. 네, 콸콸콸. 갈게요. 오늘 종목 재밌죠 또 그것도.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근데 앞에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90%의 시청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네. 악성 댓글에 상처 안 받길 바란다고 우리 두 분께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입가는 23만 1,000원이고요.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51%입니다. 그래도 비중은 안 커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큽니다. 15%입니다. 최근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도 있고 한중일 회담도 하고 며칠 올라가나 싶어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잔고를 보고 화가 나서 내다 버리고 싶기도 해서 의뢰를 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분기 실적 보면은 내다 버리고 싶을 만큼 적자가 계속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도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마이너스 400억 원 정도이고요. 리포트들을 살펴봤더니 되게 다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눈에 띄었던 이 리포트는 낮아진 눈높이에 딱 부합했다. 그 정도다 얘네는 요런 의견이었고 그리고 14만 원으로 목표가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석유화학 시황 반등 시그널이 여전히 선명하지 않다. 일단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 업사이드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른 리포트를 하나 더 볼 텐데요. 다음 장인데 요거는 또 은근히 좋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개선세, 개선이 되고 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적자폭이 아까 전에 감소가 됐잖아요. 이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들을 살펴봤는데 이 종목은 그 동해 기적에 좀 엮이지 않을까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의 요동이 없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쭉쭉쭉 내려가고 이게 월 차트인데 저 때 한번 유증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나서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의 결론은 롯데케미 콸콸콸 올라라. 올라다오. 네. 근데 잘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의 여론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롯데 플러스 이제 케미칼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사실 롯데케미칼 신동민 회장이 굉장히 신경 쓰는 회사기도 한데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 본부장님부터. 일단은 차트가 굉장히 우하향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좀 업황이 사실 좀 어느 정도 터널을 지났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바로 손절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한 번 정도 좀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을 만들어내는 걸 한번 노려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주봉상으로 해도 이 하락 전 흐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월봉상 역배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일정 라인에서 좀 끊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버텨서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한 16만 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뭐 정말 막 이제 붐 나오고 막 얘기 나오고 뭐 전반적으로 막 하면은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부터는 시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홀딩을 하시다가 업황이 턴돼서 올라가서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해당 부분에서 좀 끊어내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차트 보시면은 얼마 정도죠? 이게 16만 원, 지금 11만 원이니까 사실 쉽지 않긴 해. 한 번 정도 기회를 또 주기도 했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요배 보내셨다가 요거는 뭐 추매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16만 원에 딱 왔을 때 그냥 좀 정리해 보시는 부분 그렇게 하시더라도 사실 마이너스는 상당히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 20에서 25% 이내로 끊기 때문에 다른 걸로 어떻게든 조금씩 또 비중도 크지 않으시니까 만회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업황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뭐 사실 조금 비중이 작으니까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 탄력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 타점 잡기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봉상 60주선을 뚫지 못하고 120선 근처도 못 가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20월선 자체를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노님 공감. 16만 원이 갈 수가 없는 차트 같은데 지금 진짜 안 좋은 차트인 게 아까 제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차트 저렇게 약간 전에 반등하나 싶다가도 또 떨어지고 맞아. 그러니까 1% 오르고 5% 떨어지고 1% 오르고 5% 떨어지고 이게 약간 16만 원까지 반등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산업의 멀티 형님이 중국산 나이론 플라스틱 쏟아져 누가 감당하냐 이렇게 한 만큼 사실 중국 비중도 줄여가고 있는 추세고 그렇다고 막 경기가 뭐 강하게 또 반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어떤 모멘텀으로 저기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턴 흐름이 요번에 석유화학 쪽이 조금 일부 강했을 때 좀 단기적으로라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2010년 이후의 가격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2007년과 2009년 정도의 좀 그 최고점 라인들을 한 번 정도는 또 업황이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노릴 수 있는 최대 목표가가 일단 현재 시점에서 16만 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무조건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까지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그 끊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셔도 되고 근데 비중은 안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차트상으로 담는 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중은 늘리지 않으시는 안에서 어쨌든 의사결정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리노 형님. 네. 아이 참.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안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50%니까 그 회장님께서 이혼을 하시면 혹시 풍자죠, 풍자. 리노를 찾아서 형님이 이혼하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재산 분할 때문에 뭐 이런 걸로 경영권 이러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따가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은 코멘트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공부한 거 그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고 TP로. 그럼 11만 600원이 나옵니다. 12만 600원. 11만 600원. 11만 600원 오늘 지금 목표 주가 번호님 말씀하신 그게 현재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로 나와요. 디테일하게 안 봤어요. 최대 목표 주가가 얼마고 최대 낮은 게 얼마고 언제 최근 목표 주가하고 다른지까지 못 봤고 그 평균만 나와 있는 것만 봤는데 0.7하면 11만 600원 나와요. 오늘 11만 1,000원이니까 딱 그 가격이네요. 사람이 다 그런 거야. 그 16만 원 애널리스트 물어봐. Are you going to buy at this price? 요 가격에 살래? 그 2초 이상 아무 얘기 없으면은 그런 거 안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지 대안이에요. 지지 안 되면 저는 손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라인을 지지해야 한다. 아니 그 아까 그 이혼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이분이 지금 또 SK 비중이 40%로 가장 크잖아요. 맞습니다. SK를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이 SK 40%예요. 좀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6%래요. 옛날 높았었어요. 지금 손실률이. 네. 근데 이분이 사신 거는 밸류업, SK 투자에 대한 성과, 네. IR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산 건데 오히려 이혼 뉴스가 주가를 훨씬 더 끌어올리니까 엄청 허탈한 거지. 끌어올리니까. 본질이 아니라 완전 주객전도돼서 이혼한다는 얘기로 이거 주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내가 공부해서 사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좀 덜 흔들리는 밸류업된
그런 국장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을 그러게요. 결정권자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면 진짜 국장 못합니다. 진짜. 내가 열심히 힘이 했는데 빠지죠. 옆에서 진짜. 뭐 했다 그래서 막 올라가고 내 거 떨어지고 이러면 누가 하고 싶겠어. 맞아요. 하고 싶지. 조금 더 나아진 우리 네. 국장을 바라면서 벨리아 프로그램 세제 네. 혜택 이달 내에 공개된답니다. 이달래 또 이달래. 3시 6분에 나온 기사네. 네. 벨리아 프로그램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이것도 이달 기다리고 공개됩니다. 있습니다. 우리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프닝 벨에서 저희가 전달 드리는 것보다 항상 종가가 더 저가로 끝나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좀 힘들지만 네. 다 같이 파이팅해서 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해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건강 잃지 마시고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뉴스룸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